예, 우리 다른 강사님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데요. 강연 제목이요. 바로 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입니다. 보통 프로포즈는 상대방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 강사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강사님은 오케스트라 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어, 전공을 하셨고요. 자선 콘서트 기획 및 연주를 하신 분입니다. 전국 학교 운영위원 연합회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서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저서 제목이 오늘 강의의 히든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진아 강사님입니다. 네, 마이크 오프되어 있습니다. 서진아 강사님.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진아 강사입니다. 제가 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라고 제목을 전했는데 벌써 호기심이 이르셨다면 제가 반은 성공한 것 같네요. 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거는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사진들을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사진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도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서 잠이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를 아마 강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강사로서 여러 분야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도전, 열정,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ESG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강의들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꼭 반드시 똑같이 하는 제 소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일반인 여성 최초, 부부 최초, 부부 최초로 히말라야에 도전을 했고요. 히말라야 14자를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운 좋게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히말라야 14자 1권과 2권을 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히말라야였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히말라야에서 행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14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히말라야 들어는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요.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는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 14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4자를 완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어몽길 대장님이 가장 유명하시죠. 저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이유는 그분이 14자를 다 하시고도 살아계셔서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도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엄문길 선생님은 아직도 건재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저는 어몽길 대장님처럼 정상 등반을 하는 전문 산악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등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를 쓰지 않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요. 바로 베이스 캠프라는 곳입니다. 제가 가장 높이 올라간 곳은 5,550m.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하나, 둘, 세 개 조금 안 되는 높이까지 제가 올라가 봤다는 거겠죠. 3,000m가 넘어가면요, 고산병이라는 게 오는데요. 여러분, 고산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볍게는 구토, 어지러움증, 호흡곤란이 일어나고요. 심각하게는 뇌부종,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고자 제가 돕자면요. 여러분들이 KF94 마스크를 5개쯤 꼼꼼히 겹쳐 쓰시고 지금 운동장으로 나가셔서 최대한 속력을 높여서 2바퀴쯤 도신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올라가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히말라야 14자에 갔을까요? 왜 히말라야에 무모하게 도전을 한 계기가 뭘까요? 그리고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원래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 고인은 누구냐고 물어보시곤 하는데 바로 접니다. 네, 저는요 18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요.
정말 운 좋게도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천재라는 찬사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아주 기대 유망주로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앞을 수식하는 단어들은요, 월반, 수석, 그리고 조기 졸업이 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MF라는 게 터졌죠. 네, IMF가 터져서 저는 공부를 졸업은 했지만 제가 더 남아있지 못하고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6개월만 좀 버텨보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후원사나 후원인을 만들어 줄 테니 좀만 버텨봐라 했지만 저는 그거를 할 수 없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가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생계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돈을 번 것은요, 바로 커피숍에서 서빙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그때는 바리스타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 뭐 여러 가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다, 이게 뭐 갑자기 나왔네요. 이게 글씨가 왜 나왔을까요? 제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것도 생방송의 묘미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계로 뛰어들었고요. 제가 생기를 들어서 한 4, 5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극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제 앞으로 대출받은 빚이 좀 있으셨는데요. 한 8,300만 원 정도 제 앞으로 빚을 이렇게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갚기 위해서 약 2년 반 정도 거의 잠도 안 자고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 가리지 않고 소위 돈 되는 일은 다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고 제가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제가 얻은 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는 게 소원이었었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소위 죽음마저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였는데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도움으로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대로 돌아간 저는요, 과거에 천재와 같은 영광은 없었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연주 잘 들었다, 찬사를 보내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에 서면 설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지쳐갔고요. 그리고 나중엔 무대 공포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극복해 보려고 병원에도 찾아다녀보고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해봤는데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입술이 살짝 떨리는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두 팔이 떨려서 도저히 악기를 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천중들한테 속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16년에 마지막 독주회를 끝으로 제 마음속으로 이제는 튀어야겠다. 무대 위에서 사라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도망간 곳이 바로 히말라야였습니다. 저는 히말라야에 가면은요, 저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오지이고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고 자연만 있는 그곳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두렵게 할 대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히말라야에 가서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 출렁다리였습니다. 이 출렁다리는 히말라야 곳곳에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깃발, 이런 옷의 깃발이 보이시죠? 이 바람에 날리는 이 깃발을 보시면 어때? 좀 안전해 보이시나요? 실제로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요. 동물들도 다니고 뭐 야크, 말 이런 것들도 다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부서진 곳도 굉장히 많고요. 기울어진 곳도 많아서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때 좀 아름다우신가요? 보는 사람은 아름다울지 모르겠는데요. 이 위에 다리와 아래 다리가 있는데 위에 다리를 건너야만 에베레스트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레스트로 가는 남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강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강물이 아니라 빙하가 흘러서 내리는 빙하수입니다. 그래서 이 빙하수는요, 여러분 차갑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길이 한번 끊겨서 이 빙하수를 건너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어서 제가 만만하게 다리를 걷고 들어갔다가 빙하수에 다리를 닿는 순간 차갑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제 다리가 부서지는 느낌. 누가 제
다리를 칼로 난도질하는 느낌을 받고 너무 놀라서 허둥대다가 빠져서 허리까지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와서도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빙하수는요, 사람이 빠지게 되면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 위에 다리를 건너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처음으로 이 다리를 갔을 때도 프랑스 남자 하나가 사진을 찍다가 여기서 실족해서 떨어져서 시신을 찾는다는 푯말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간인데요. 이 구간 가운데쯤 가시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트램폴린 위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출렁출렁해서 이 안전 가드를 뚫고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 가이드들은 끌고 가야 되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요. 남성분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렁다리뿐만이 아니라 히말라야에 가면은요, 정말 끝도 없는 눈밭에서 하염없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한 5걸음 정도 걷고 나면 숨이 턱까지 차서 한참을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고요. 또 사진을 보시면 길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길이 보이거든요. 한 폭 50cm, 한 70cm 정도 되는 길과 그 옆에는 아무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청길 낭떠러지로 된 길인데요. 이 구간을 건너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무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서 히말라야까지 왔는데, 히말라야에서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나 대신 해줄 수 없으며, 내가 내 스스로 두 발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내 삶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바로 삶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제가 철이 든 것 같지 않나요? 자, 철 들면 갈 때가 된다고 하죠. 자, 요 사진은요, 제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찍을 뻔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고 저는 조난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자, 조난을 당해서 5,000m 정도에서 조난을 당했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정말 감사하게도 살아나서 구조를 당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찍은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어때요? 보시면서 사진 보시면 좀 웃기시나요? 저는 이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웃기려고 지은 표정이 아니라요. 조난을 당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찍은 저희 부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부어서 저렇게 된 얼굴인데요. 밤새 조난을 당해서 동상에 걸렸고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서 자외선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콧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집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용기를 얻고 굉장히 힘을 얻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히말라야 14자를 모두 다녀왔고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멘탈이 강하다. 그리고 열정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아까 제가 무대에서 도망쳤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유리 멘탈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한 소심한 사람입니다. MBTI로는 I인데요.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도 I인데도 불구하고 이성향이다라고 오해받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제 자신을 극복해 가면서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20살 시절에 돈을 갚기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고 또 오늘의 목표는 얼만큼이며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이게 습관화가 되었는지요. 히말라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앞에서도 오늘 갈 길은 얼마 남았고 얼마가 남았고 내가 얼만큼의 걸음으로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히말라야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경도, 히말라야의 바람도, 냄새도 중요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오늘의 목표만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아까 조난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저는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순간에서 멈춤이라는 것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여유라는 것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습관을 고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다시 달려가고 있고 또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쫓아가는 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저에게 조금 응원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성장 중인 저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바로 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프로포즈를 할 땐 어떤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바로 프로포즈죠. 저는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프로포즈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발췌된 내용을 좀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에게 보냅니다. 디얼지나, 히말라야 14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줘서 고마워. 치열했던 삶 속에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2024년 너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여유라는 축복이 찾아오길 기도할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려고 해볼 거야. 고생했어. 그리고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프로포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서진아 강사님. 아름다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 일반인 여성 최초, 부부 최초, 히말라야 14자 베이스 캠프에 성공하신 그 열정으로 산악인, 여행작가, 강연가, 진행자로 살아가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프로포즈의 행복함을 또 느낍니다. 다시 한번 서진아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강연 주제는 환경을 뛰어넘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강사님들도 각자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 강사님은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님은 시니어 힐링 디자이너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한국 시니어 라이프 코치, 한국 자격인증 교육원 익산 지부장으로 전국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 힐링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에는 KBS 아침마당과 7월에는 TV조선의 시니어 스타 강사로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황진희 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네, 눌러, 처음부터. 마스, 공유 안 됐죠? 예, 공유는 돼 있어요. 공유가 중지됐네요. 아까 좀 아, 전에 됐습니다. 다시 됐다고 한번 말을 하실게요. 했어야 되는데, 어째었을까? 천천히 하세요. 다시 한번 공유 눌러주시고.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공유 됐었는데 왜 또 그걸, 없어졌어요. 아,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를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여기 내려놓은 게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렸는 게 나갔어요. 등을 내려놓고 나갔다 와야 되나요? 파워포인트 아까, 아니, 네, 예, 파워포인트를 찾았어요. 다시, 예, 띄워주시고, 네, 초록색 공유 눌러주신 다음에, 예, 화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 자, 꼬인 인생도
멋지게 풀어주는 강사, 만나면 행복한 강사, 만나면 선물 같은 강사, 황진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어, 우리 강사님들은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동그라미. 펴야 산다. 모르시는군요. 네? 펴져야 산다. 펴져야 산다. 오, 네, 200점입니다. 펴져야 산다. 자, 우리 인생도 펴져야 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 분위기 한번 바꾸기 위해서, 자, 와이키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이키키! 네. 자, 이렇게 입꼬리만 올려도 우리 인생의 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웃기만 해도 행복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자격인증교육원의 도움받을 기관을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터닝 포인트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 사모로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햅시바 워십 댄스 원장으로 20년 동안을 제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워십이 뭐냐? 워십은 찬송과 복음통에다가 말씀의 옷을 입혀서 창작한 곡을 다양한 곡으로 장르로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성경이 읽어지는 말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워십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니어 교육에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강사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얼음땡 움직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때가 왔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도 어, 시니어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강사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아침 말씀 묵상을 나누는 천여 명과 한 5년 동안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게 됐어요. 감사일기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 오감사 하루에를 그걸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제가 기적의 은혜를 맛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한 5년 동안 지금까지 블로그를 아침마다 루틴처럼 제가 각 카톡방마다 아침에 14개 밤을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블로그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버 과정을 열심히 하고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는 터에 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2022년도에 1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하게 되었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정말 그 엄마의 빈자리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세상 또 다른 커다란 노트처럼 당첨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버려진 인생인가? 아니면 지켜진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특별한 인생인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진정한 정체성이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 감당하기 힘든 일,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이동해서 갑자기 새벽에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하고 설명으로 해석하기 힘들고 해석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앞에 눈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프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긍정적인 말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이면 회복돼서 집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편마비로 언어장애까지 와가지고 소통도 잘 안 됐고 치료하면서 그나마 언어는 빨리 돌아왔었는데요. 정말 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간병인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 활동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강의를 포기할 수가 또 없었고 또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도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면 진단 그 키트 검사하고 결과 나오고 보고 들어갔다가 또, 또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면서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강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감사하게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덕분 많은 분들 때문에 언어 회복되면서 정말 누워 있었는데 앉게 되고 또 서게 되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정에 혼자 있으면서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고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쉴 수가 없었고 몸이 아파도 그 다음날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만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보금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살짝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웃음을 전달하는 정말 행복한 강사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제가 제 마음을 도닥이면서 제가 정말 저에게 셀프 칭찬으로 저를 다 도닥이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 하루하루 일어나서 거울 보고 웃으면서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서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재활 치료 중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게 이 닥친 그 위기를 모르셨기 때문에 모르셨어요.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가정의 힘든 일들을 알 수가 없었죠. 저에게 이렇게 몰아닥친 이런 인생 소트리가 인생을 짓누르는 쓴뿌리가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해석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올라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를 가졌냐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해요. 정말 저는 숨 막힐 정도로 달려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강사 얘기를 하면서 3만 원짜리 강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3만 원짜리 강사를 시작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 강의를 제가 어, 그래도 전북 익산에서 큰 주간보호센터를 소개를 받아서 제가 몇 군데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보호센터를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지금은 여성대학, 주부대학, 그다음에 농협대학,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연세대 의사 선생님들, 은퇴 선생님들까지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을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 리더십 특강으로 제가 여성 강의 리더십을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또한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정말 오늘 제가 1000명의 노인 일자리 1600명을 한 번은 1000명, 그다음에 600명을 놓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정말 이런 강의를 하면서 굉장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내 삶의 터닝 포인트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니어들 강사들의 그 자격 양성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자격 과정들이 지금 요즘 핫한 파크 골프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TV조선 장수상의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제가 6월 7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고 많은 강의를 전국으로 강의 여행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블로그의 힘이었어요. 제가 5년 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아까 루틴처럼 제가 블로그 카톡방 연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돈 들이지 않고 온라인에 건물주가 될 수 있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로 블렌딩해서 온라인의 땅을 소유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능력을 블로그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강사라면 블로그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강사님들이 성장하고 또 이 미래를 꿈꾸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우리가 돈을 저축하듯이 블로그도 저축을 하세요. 꼭 강의하고 하는 것만 포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맛집 가볼 만한 곳, 건강 상식 이런 것들 포스팅을 해보세요. 검색으로 타고 들어와서 강의 연결까지 되더라고요.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큰 행동을 2달 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요, 행동이 습관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4달을 하게 되면 지인들이 인정을 한대요. 그리고 6개월을 하게 되면 눈에 튀게 나타나는 결과물로 나타난대요. 이렇게 같은 습관을 1년 12달을 반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은 일주일 한 달이 아니에요. 적어도 2달을 해야 돼요. 60일을 반복하면 돼요. 너무 길다고요? 딱 60일만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안 하면 불편해서 안 될 때까지 잠이 안 옵니다. 매일 샤워하고 우리가 스킨 로션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성장의 길이 보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잖아요. 저도 날마다 저와 싸우고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많아요. 포스팅할 때. 그렇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전국에서 강의가 들어오고 또 여러 장면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는 그동안 앞만 보고 뒤만 보고 제가 달려왔어요. 인생의 향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세상의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인생의 향해를 위해서 집중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내가 주인공이 될 때까지 견뎌냅니다.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혹시 무슨 새인가 아세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래요. 까마귀는
계속 그 목덜미를 쪼아댄대요. 그런데 독수리는 꿈쩍하지 않고 하늘 높이 기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까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죽게 된대요.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목표를 향해서 비상하십시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명품 강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가 될 때까지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비상하십시오. 숙제하듯 살지 말고 날마다 축제하는 것처럼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 예, 황진희 강사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워십 댄스 전문가로 선교 활동을 하시고 5년 동안 블로그를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하시는 그 성실함, 남편의 그 병간호와 강사 활동을 함께하며 우울증을 극복하며 웃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이 전해집니다. 행동이 습관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강사님들도 반복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생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우리 황진희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인사드리고 다시 모십니다. 강의 제목이 조금 독특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꿈깡기라고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강사님은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셨고요. 동의과학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 강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영아 강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소리 끊기지 않고 잘 전달되나요? 네, 네, 잘 전달되고 네. 있습니다. 약간 당황했지만 지금 당황하지 않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조영아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꿈, 깡, 끼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수료원으로 함께 합류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필로 간단하게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유아교육 전공자로 유치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강사로서 활동한 지는 이제 6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간에서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아직도 공부를 하면서 강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아교육 전공자로 유치원 교사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치원에 취업해서 꿈의 첫 페이지를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에 저는 유치원에 출근해서 저희 업무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 80년대였기 때문에 유치원 현장이 굉장히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대우도 그랬고 환경도 그랬지만 저는 1년 차부터 원장이 되기까지 한눈 한번 하지 않고 차근히 경력을 쌓아서 30여 년간의 생활을 유치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되기 전에 또 저에게 있었던 작은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아마 부산이 아니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저는 또 다른 꿈으로 저희 꿈의 스테이지를 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저는 중간중간 땀 흘려서 아동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고요. 무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저희 그 공연을 보면서 함께 박수치고 웃고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그런 생활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생활을 하다 보니 유치원 현장에서도 이미지 메이킹은 필요하다. 그리고 CS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미지 메이킹과 CS 교육을 자격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직무 연수나 자격 연수 그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유아교육과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과목으로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이미지 메이킹과 CS 교육을 하다 보니 대학생들을 상대로 서비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그 과목으로 또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설 수 없다면 나는 그럼 스튜디오에서 목소리라도 녹음하자. 그래서 제가 뮤지컬 배우로서의 꿈을 조금씩 함께 병행하면서 아마 유치원 교사의 그 본업은 유치원 교사였지만 어떻게 보면 쓰리자, 후자 같은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5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유치원 일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유치원, 일, 남편, 딸, 가족 가득 찬 이 머릿속에 그럼 나 자신, 나 조영아는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50이 넘게까지, 60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을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결단하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소중한 나를 좀 한번 찾아보자. 조영아 찾기 프로젝트를 한번 실시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 주변에서는 쓴소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가 지금 50이 넘어서 강사가 된다고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너를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려줄 줄 아느냐. 안정된 이 직업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네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유일하게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은 저희 남편과 딸이었습니다. 얻었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응원해 주는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이야기, 깡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2018년 2월 28일자로 제가 유치원 생활을 구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뭘까?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나다울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지. 내가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지. 사람과 만나서 공감하는 것을 난 참 잘하지. 그렇다면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강사의 꿈을 한번 키워나가 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강사의 꿈을 키워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강사로서 설 수 있는 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걸 알고 저는 재능 기부와 봉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기관에 가서 제가 봉사를 하고 저 강사 조영아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니 앞으로 혹시나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홍보도 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제 강사로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느 정도 도전을 할 수 있겠다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었고 정말 저는 설렘과 떨림으로 이제 됐다. 정말 나도 제2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제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여기 계시는 모든 강사님도 경험하셨을 만한 코로나였죠. 네. 제하고 계약을 했던 그 모든 기관에서 갑자기, 강사님 죄송합니다. 강의를 진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강의를 기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통보가 계속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좌절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포기를 해야 되나? 다시 유치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가? 친구들 말처럼 정말 내가 허튼 꿈을 꿨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네, 그때 저는 이 책을 만났습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루트. 제목 이 문구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눈에 띄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도전하려고 유치원을 그만두고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제가 버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NKU, 그 NKYU 열정 대학생이 되면서 모바일 디지털 튜터 2급 자격증 그리고 1급 자격증을 바로 연결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어, 강의를 못 하겠다고 했던 기간에서 연기하자고 했던 기간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컴퓨터하고는 정말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요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다시 저에게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고요. 그때부터 저는 줌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줌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독학을 하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OBS 프로그램으로 제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시간에 보내는 것도 했었고요. 유튜브로 저의 강의 장면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아주 서툴고 부족하지만 무조건 도전을 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 또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 또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고요. 또 많은 정보도 얻게 되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기회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무조건 깡으로 버텨내자. 그리고 계속 준비하자. 두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세 분의 수강생이 있어도 강의를 진행을 해서 5분이 계시든 10분이 계시든 저를 찾는 곳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버텨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야기 끼로 이어집니다. 네. 드디어 제가 강사로서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생기로 봉사로 활동했던 기간에 저를 찾기 시작하셨고요. 그 기간으로 저를 소개하셨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한 강사, 그리고 20명이 되었고요. 50명이 되었고요. 60명이 되었고요. 100명이 넘는 강의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강사로서의 느끼는 그 행복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지금 마스터 클래스 과정, 우리 박현진 강사님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또 박현진 강사님과 함께 AI 튜닝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서 이 과정을 제가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저희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강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60이 다 돼가면서 뭘 그렇게 계속 배우려고 하냐고. 이제 좀 그만 배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해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배우면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강의 분야가 조금 다른 부분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제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운다라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꿈과 깡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무지개다. 비온 뒤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 예쁜 무지개가 찬란하게 떠 있는 걸 보면 우선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희망차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내가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그 꿈은 누군가에게는 또 설렘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깡,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그 깡이 꼭 필요하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에게 끼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끼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열정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꿈과 깡과 끼를 장착하고 오늘도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갑자기 노래를 불러서 좀 당황하셨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영은 씨의 꿈을 꾼다라는 노래입니다. 옆에 지금 발자국, 발걸음
영상은 제 발걸음입니다.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고요. 노래 가사처럼 힘겨운 날도 있고 저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도 있겠지만 잠시 멈춰서 쉬어갈 수는 있더라도 저는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다시 뒤로 되돌리지도 절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미래를 꿈꾸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필 메시지에도 이 말이 있어요. 예쁜 건 많아, 하지만 소중한 건 나 하나야. 네, 소중한 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유치원의 그 30여 년간의 생활을 접고 다시 감사의 꿈을 키워나갔던 것은 앞으로 미래를 저는 계속 아름답게 꿈꿔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밑꿈치를 준비하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밑꿈치 발표를 하고 저희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 미래를 꿈꾸어 나가는 저 한 페이지를 또 채울 수 있는 멋진 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밑꿈치를 준비하는 이 시간 내내 저는 떨렸고 그리고 설레었고 또 행복했었습니다. 이 밑꿈치를 준비한 이 마음처럼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감사의 그런 계속 주어질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제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강사로서 계속 활동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찬란한 무지개 같은 꿈을 꾸며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미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 강사님,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유치원 교사로 시작하여 원장님까지 어린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소중한 나 찾기 프로젝트 강사로서의 결단과 변화에 역시 가족의 힘이 있었기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현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홍중의 수와 관계없이 어디든 달려가시는 모습에 강사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꿈을 꾸시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조영아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세 분 강사님의 소중한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여러 강사님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들으신 분의 소감 들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강사님의 소감도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박현진 우리 연구원님 소감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저를 지목해 주셔서. 네. 네. 오늘 서진아 강사님, 황진희 강사님, 조영아 강사님 세 분과 세 분께 정말 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올해 초에 밑꿈치를 했었는데 제가 이 조에 걸렸다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서진아 강사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하지 말아라고 하셔서 되게 처음에 의아했는데 볼 때마다 계속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저기는 왜 거기 내렸을까 하면서 네 그러면서 계속 몰입하면서 봤었고 또 우리 황진희 강사님께서도 낙하산처럼 이렇게 펴져야 산다라고 그 말이 참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아 강사님, 사실 특강을 제가 조금 지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각 덕분에 제가 이게 풀 버전을 네,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참, 꿈깡기라는 이 키워드로 어떻게 강의를 하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하나하나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강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현영 연구원님, 어쩜 이렇게 또 요약을 잘 해주시고 귀한 소감을 나누셨는지, 저도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는 나눌 수가 없고요. 궁금하신 사항, 또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이렇게 공유, 또 한 그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그 오픈 채팅방에 꼭
귀한 후기글 좀 남겨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강의해주신 세 분의 강사님 소감을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진아 강사님 오늘 강의 좀 어떠셨나요? 소감 어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5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고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0분까지는 해봤는데, 15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또 저도 두 분 강사님 얘기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귀한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데 약간 사고가 있었는데도 매끄러운 진행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 최고십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우리 황진희 강사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저도 도전받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만, 아니, 가장 영광스럽고 좋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도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도 혹시 힘든 강사님들 계시거든. 정말 힘내시고 값진 터닝 포인트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조영아 강사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부터 되게 음성이 안 돼서 영향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제가 이 미꿈씨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관련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얘기를 과거부터 차근차근 생각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멋진 서진아 강사님과 한진희 강사님 얘기를 제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꿈씨 42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나 세 분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멋진 강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쩜 미꿈 씨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세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도전 정신도 들고 이 강의를 듣고 변화되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미꿈 씨 출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출연 아직 보류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서 줄서기 하셔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미꿈씨 출연 강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후기는 단톡방에서 받도록 하고요. 네, 오늘 진행해주신 강병찬 본부장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세 분 강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꿈씨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